2025년 8월 진보 성향 싱크탱크 호주 연구소가 보고서를 발표하며 상속세와 부유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500만 달러 이상의 상속 자산에만 과세해도 매년 최대 70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제안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데스 텍스라는 표현이 다시 헤드라인에 등장했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찬반으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세금을 더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대 간 부의 이전, 사회적 불평등, 정부 재정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국민 정서가 모두 얽힌 복잡한 주제입니다. 오늘은 이 논쟁의 배경과 역사, 찬성과 반대 논리, 그리고 정부와 사회 각계층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호주에는 한때 연방과 주 차원에서 모두 상속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말 퀸즐랜드주가 은퇴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상속세를 먼저 폐지했고 다른 주와 연방도 연이어 따라갔습니다. 결국 1979년 연방 상속세가 사라지고 1981년, 82년까지 주단위 상속세도 모두 폐지되면서 호주는 상속세가 완전히 사라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0여 년이 흐른 지금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호주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자녀들에게 남길 유산은 약 3조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 때문에 상속세를 재도입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호주는 확실히 예외적인 나라입니다. 현재 OECD 38개국 가운데 약 25개국은 상속세, 증여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같은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상속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과 한국은 최고 세율이 50%가 넘습니다. 반면에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 OECD 전체에서 10개 안팎에 그칩니다. 따라서 호주는 국제적으로 보아도 드문 상속세 없는 국가 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의견이 크게 갈립니다. 상속세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쪽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쪽으로 사회적 논의가 분명히 나뉘고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무엇보다도 공정성의 문제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6만 달러를 버는 청소부는 소득세로 3분의 1을 꼬박 내야 하지만 1억 달러 유산을 상속받는 부유층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논거는 생산성 왜곡이 없는 세금이라는 점입니다. 상속세는 이미 사망한 사람의 자산 이전 과정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근로 의욕이나 투자 의지를 꺾지 않으며 따라서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더해 고령화 사회의 재정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논리로 작용합니다. 노인 돌봄과 의료비 복지와 장애인 지원 비용은 앞으로 더욱 급증할 것이고 상속세는 이를 충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불평등 해소 효과도 강조됩니다. 상속세는 세대 간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 공정한 기회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세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형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 연구소 같은 싱크탱크는 모든 가정에 일률적으로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 아니라 순자산이 500만 달러를 넘는 고액 상속에만 과세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다수의 서민 가정은 영향을 받지 않고 극소수의 대규모 부유층만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일부 제안에서는 상속세와 함께 증여세를 도입해 생전의 재산을 미리 이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에다 자본이득세, 즉 CGT 제도의 50% 할인 혜택을 줄여서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서 생기는 막대한 이익이 세금을 피해가는 구조를 막자는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이런 방안들이 단순히 세수를 늘리는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미래 세대의 기회를 보장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반대 측의 주장은 정서적으로 훨씬 더 강렬합니다. 사람들은 평생 세금을 내고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이중처벌이라고 느낍니다.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이중과세 논란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미 소득세와 GST 그리고 예금 이자세 등 여러 차례 과세를 거친 재산인데 왜 또 세금을 매기느냐는 반발이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효과성에 대한 회의도 제기됩니다. 부유층은 신탁이나 해외 자산 이전, 사전 증여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있고 결국 상속세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중산층만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리스크도 큽니다. 죽음세라는 단어만 들어도 국민 정서가 흔들리고 선거에서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죽음세가 도입된다는 식의 공포 마케팅이 선거판에서 강력하게 작동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쉽게 다루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생산성 라운드 테이블을 앞두고 다양한 세제 개혁 아이디어를 열어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상속세와 가족주택과세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알바니즈 총리 역시 차기 총선인 2028년 이전까지는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 라운드 테이블에서 상속세 문제는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고 회의 결과 발표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가 상속세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긴 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논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논란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선을 그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 곳곳에서는 여전히 상속세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싱크탱크는 불평등 해소와 재정 확보를 위해 고액자산 상속에 제한적인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제안을 계속 내놓고 있고 청년층이나 복지단체들은 이런 주장을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대로 은퇴세대와 부유층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안도하며 논의를 더 이상 꺼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세대와 계층에 따른 반응은 크게 엇갈립니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상속세를 강하게 반대합니다. 우리가 이래서 번 돈인데 왜 또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정서가 뿌리 깊습니다. 반대로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진 청년 세대, 특히 밀레니얼과 Z세대는 상속세 도입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입니다. 부의 집중을 완화해야 사회가 더 공정해진다는 입장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이 문제를 불안하게 바라봅니다. 아무리 500만 달러 이상의 고액 자산가에게만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세금은 점점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남아 있습니다. 부유층은 당연히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한편 시민단체와 진보진영은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앵글리케어 같은 단체들은 불평등 해소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라도 상속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상속세 제도입 논쟁은 단순히 세금을 더 걷자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호주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찬성하는 쪽은 불평등을 줄이고 재정을 보강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반대하는 쪽은 국민 정서, 정치적 부담, 그리고 이중과세 논란을 강조합니다. 정부는 선거를 의식해 상속세를 공식 의제에서 제외했으며 실제로 이번 논의는 사회 전체로 확산됐다기보다는 일부 연구기관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제기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보면 상황은 분명합니다. OECD 38개국 가운데 상당수 국가들이 여전히 상속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호주는 뉴질랜드, 캐나다 등과 함께 예외적으로 상속세가 없는 소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호주가 계속 상속세 없는 나라로 남을지 아니면 다른 OECD 국가들처럼 제도를 다시 도입할지 그리고 세대 간 이해 충돌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호주 사회에서 다시 불붙은 상속세 제도입 논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해 상속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미 낸 세금을 또 내라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